자, 이번 시간에는 그 파일을 다루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다룬다는 거는 그 서버에 파일이 있어서 파일을 열고, 읽고, 쓰고, 파일을 닫고, 뭐 이런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 파일 처리는 당연히 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할 때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항상 필요하진 않지만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업을 위해서 파일을 열고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고 읽고 쓰고 닫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겠죠. 그 네 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파일을 만들고 읽고 쓰고 하는데, 그런 편집하는데 그 필요한 함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파일을 모르고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고, 파일을 또 함부로 그 일반 사용자들이 라이팅을 할 수 있게 또 허용을 해주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킹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가장 간단한 그 기초적인 파일 읽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읽는 함수 중에 read fil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름 그대로 read file, 파일을 읽는 거죠. 이 read file은 그 아규먼트로 주는 그 파일 이름을 찾아서 읽어서 그걸 리턴해 줍니다. 그 리턴해 준다는 거는 뭐냐면 그거를 그냥 출력을 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read 파일이 가장 간단한 그 함수인데 그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파일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안하는 거는 webdictionary.txt라는 이름으로 텍스트 파일이죠. 그냥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할 겁니다. 그것을 로컬 그 서버에다 실험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예제를 먼저 풀고 로컬에서 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주 간단한 지금 코드를 지금 한번 실행시켜 본 겁니다. 어떻게 해요? webdictionary.txt라는 파일이 있을 텐데 그 파일을 가져와서 읽어라. 그리고 읽었을 때는 그걸 리턴하는 게 그 파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echo라는 명령어를 써서 그 읽은 그 문자열을, 당연히 파일이니까요, 문자열을 출력해라. 그러면은 여기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파일이죠. 좀 특징이 하나는 그 read 파일은 몇 바이트를 읽었는지 이 바이트 수가 마지막에 출력된다는 거, 그것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로컬 컴퓨터에다가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Sublime 텍스트를 키시고요. Ctrl New 해서 New 파일을 만드는데, 이거는 그냥 가져옵시다. 우리가 굳이 라이팅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Ctrl C 해서 AJAX가 그 웹 서버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용어들 설명이거든요. CSS가 뭔지, 뭐 PHP가 뭘 나타내는지, XML이 뭘 나타내는지 등등입니다. 요거를 카피해서 Ctrl V 해서 페이스트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거고요. Ctrl S 해서 저장을 할 겁니다. 어디다 저장하냐면 당연히 우리가 그 HDoc라는 그 폴더가 서버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름은 우리가 약속한 대로 webdictionary.txt로 넣을까요? wb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 dictionary.txt 파일로 webdictionary txt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서 또 실험해야 되겠죠. 또 command n 해가지고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드는데, 이건 너무나도 간단하니까 한번 타이핑을 해볼까요? php로 시작해서 에코 문장을 하나 쓰는 건데, read file이라는 커맨드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거는 그 파일 이름 webdictionary.txt 하고서 요거를 또 Ctrl S 저장을 어디 hdoc 당연히 밑에 저장해야 되고요. 이름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거니까 테스트 이번에 7.php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PHP 파일이니까요. 저장하고 그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가 당연히 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PHP 자 테스트 7.php를 실행시켰더니
webdictionary.txt 파일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은 230바이트인가 보네요. 230바이트가 여기 들어왔다라 그래서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리드 파일은 그래서 읽기에 성공한 바이트 수만큼을 마지막에 출력해주는 그거 하나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파일을 전체를 읽어드리는 경우가 항상 있진 않죠. 어떨 때는 일부분만 읽고 몇 줄만 읽고 또는 그걸 가지고 차례차례 프로세싱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하게 read 파일로 될 게 아니라 파일을 열고 읽고 쓰고 또는 닫고 등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fopen이라는 함수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fopen 하나만 가지고선 할 수 있는 거는 파일을 여는 게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읽어오고 쓰는 건 또 다른 건데 어쨌든 그 파일을 열어야 되니까 fopen이라는 말 그대로 파일 오픈의 약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fop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read 함수보다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똑같은 파일을 한번 우리가 쓸 겁니다. 조금 전에 만든 webdictionary.txt 파일이요. 자, 일단 fopen은 아규먼트가 파일 이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규먼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할 파일 이름, read 파일하고 똑같아요. 그죠? 지금 여기에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fopen은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읽을 파일 이름,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모드, 즉 어떠한 타입으로 읽을 거냐, 그러니까 오픈할 거냐라고 써야 돼요. 이 fopen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요 바로 다음 테이블에 있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읽기만 하겠다 하면은 이 R이라는 요 키를 쓰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문자열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법 하나 또 배워봅시다. 이것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러한 문법인데 PHP에서 어떠한 이와 같이 파일 오픈 같은 그러한 명령을 실행했을 때 실행이 되면은 그냥 실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행이 안 됐을 때, 에러가 떴을 때, 그러면은 만약에 if there is error something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장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if not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를 쓰는데 그런데 그걸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PHP에서 제공됩니다. 이 or라는 명령어예요. or는 만약에 앞에 게 실패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맨드가 fail 했을 때, 즉 에러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에러가 발생 안 하면 그냥 실행시키고 이 or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에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die라는 또 다른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PHP의 내장 함수인데 그냥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끝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죠. 근데 멈출 때 에러 메시지를 쓰는 건데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죠. $my 파일은 이 fopen 파일을 열었을 때 어디에 열었다는 정보, 그러니까 소위 포인터죠. 그런 포인터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하면은 die 죽으면서 unable to open file, 그러니까 그 파일을 읽을 수 없네요라고 complain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몇 가지 또 함수를 한꺼번에 배워보겠습니다. 열었으면은 왜 열었겠어요? 읽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read file이라는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fread를 씁니다. fopen을 열었을 땐 fread를 쓰고요.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는 닫아버리고 안 닫아도 되지만 보통 안전하게 우리가 코드를 굉장히 잘 정리하기 위해서 fclose라는 말을 써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즉 fopen으로 받은 요 포인터를 말하자면 아규먼트로 해서 fclose 하면 그 함수가 닫아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fread의 장점이 이겁니다. 그 포인터에서 읽어오기는 오는데 어떻게 읽어오냐면 특정한 사이즈만큼 읽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전체를 읽어오기 위해서 webdictionary.txt라는 파일에 파일 사이즈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파일 전체를 다 읽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까요? run example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run example을 실행시키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파일이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요거를 한 줄에 다 보이기는 좀 힘들겠네요. 그냥 O와 다음에 있는 이 부분은 두 줄로 놔도록 하겠습니다. 자, fopen webdictionary.txt 그리고 이거를 reading 포맷으로 이거의 모드는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로. 만약에 없으면 이렇게 하고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잘 읽었던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전체 파일을 다 읽었고, 마지막에는 여기서는 그 성공한 그 사이즈를 리턴해 주지 않습니다. read file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f-clo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거를 똑같이 우리도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로컬 컴퓨터에서. 자, 요거는 그냥 제가 또 시간 절약을 위해서 Ctrl C 카피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파일 Ctrl N 해가지고 new 파일로 우리가 에디트를 하겠습니다. Ctrl V에서 페이스트 해 놓고요. Ctrl S 저장은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테스트 요번에는 8번이라 그럴까요? PHP 테스트 파일 PHP로 우리가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use.php 그죠? 우리가 PHP 파일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7이 아니라 테스트 a.php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죠? 그런데 여기 아까 뭐가 달라요? 아까는 이 그 랭귀지 뒤에 읽은 그 파라메타 그 성공한 바이트 수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빠진 거. 그거 말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한번 뒤로 돌아올까요? 그 테스트 7.php에는 23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 이번에는 230이라는 숫자 빠진 거고, 나머지는 똑같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모드의 그 의미를 좀 알아봐야겠죠. 조금 전에는 그 F 오픈할 때 우리가 R이라는 문자를 썼어요. 이게 그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읽기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read only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이거는 read 할 때는 그 파일을 열어서 제일 첫 자리, 그러니까 beginning of the file에다가 포인터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부터 당연히 읽는 게 디폴트고요. 만약에 이걸 W라고 쓰면은 write only예요. 그러니까 쓰기만 하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이 write only라는 거는 그 이미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의 내용을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좀 조심했어야겠죠. 만약에 오버라이팅 할 거면은 이 W를 그 코드를 써야 되는데 아니면은 조심해서 써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없으면은.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처음부터 항상 해요. 그래서 파일 포인터 역시 beginning of the file로 갖다 놓습니다. 자, A는 뭐냐면 append의 약자예요. append는 뭐겠어요? 덧붙이다. 뒤에 그 붙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write only는 write only인데 처음에 조금 전에 W는 파일 처음 시작할 때 파일 지우고 처음부터 쓴다 그랬죠. 얘는 append예요. 뒤에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즉 existing 파일은 preserve 됩니다. 그 소위 유지가 되고요. 파일 포인터는 at the end of the file, 파일의 마지막에 가서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던 내용 있고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더 쓰이는 거죠. 그걸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 당연히 new 파일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요 세 개는 read, write, append 대충 이해가죠? 요거 X는 create new file, 그러니까 새로운 파일을 만들라는 건데 그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여기 에러 메시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return false, an error, if file already. 그죠? 처음 만드는 파일일 때는 보통 이 X, 그러니까 없던 걸 만들 때 X를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파일이. 그러니까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 없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 그때 쓰는 좋은 문법이겠죠. 이러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R을 쓸지 W를 쓸지 A를 쓸지 X를 쓸지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read고요. write, append, X는 다 writing이죠. 일정 위치만 다를 뿐이지. 자, 그 다음에 RWAX에다가 요 플러스 기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writing 뿐만 아니라 read도 가능해 주는 거고요. 이 R도 read 뿐만 아니라 writing도 가능해 주는 겁니다. 그 대신 기본적인 시작 조건은 다 똑같은 거예요. 조금 그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거는 차근차근 그때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매뉴얼을 참조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거는 설명은 안 하고 그냥 그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F read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그 F 오픈 다음에 읽을 때는 F read라 그랬죠? 이 F read에서는 두 번째 매기 변수를 바이트 수를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주면은 파일 끝까지 읽고 아까처럼 파일 사이즈로도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좀 조절을 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조금 아까 파일 사이즈만큼 읽으라 그랬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 20바이트만 읽으라고 한번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S, 지금 테스트 8인데 이걸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볼게요. 자, 20바이트만 읽었죠. 20바이트, 이게 문자 하나가 1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아마 20바이트 그 숫자만큼만 20개의 그 결과만 나오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그 디폴트 값으로 파일 사이즈 대신에 그냥 요거를 아규먼트로 그냥 지워버리고 컨트롤 S 저장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실습을 해봅시다. 자, 보니까 이건 매뉴얼이 조금 잘못됐나 보네요. 그죠? FRead에서는 반드시 이 두 번째 아규먼트를 써줘야 되나 봅니다. 파일 사이즈, 그죠? 그리고 웹 dictionary.txt였죠? 웹 dictionary.txt 컨트롤 S. 여기 요 문법은 조금 그 문제가 있나 봅니다. 자, 무시하시고요. 자, 제가 파일 사이즈 스펠링을 잘못 썼네요. 자, 제대로 작동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close는 뭐 또 안 써도 에러는 나진 않는데 그 굉장히 그 좋은 습관입니다. 파일 열었을 때는. 안 그러면은 파일이 계속 열려 있으면 리소스를 차지하니까요. 그 소위 그 서버에 그런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fopen 뒤에는 반드시 fclose를 하는데 그때 아규먼트는 fopen으로 리턴 받은 반환받은 그 포인터를 우리가 쓰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파일 fget라는 함수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싱글 라인을 읽을 때 쓰는 거예요. 요 s를 뭐 스트링의 약자이긴 한데, 그러니까 싱글 라인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파일, 그러니까 frea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fread는 읽을 바이트 수를 다 지정해 줘야 됐었잖아요. 그 대신 이번에는 fgets 하면은 한 줄 한 줄. 우리가 요거를 고쳐서 fgets로 다시 요걸 그대로 fgets gets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때는 그 아규먼트가 사이즈 필요 없고요.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S 저장하고 파일 gets인데 그 어떻게 작동하나 봅시다. 한번 일단은 자, 리프레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첫 줄만 읽었죠. 첫 번째 줄만. 자, 그게 바로 fget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fget를 그 활용할 때 몇 줄을 읽을지 한 줄 더 읽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컨트롤 C 컨트롤 제가 세 줄만 읽어볼게요. 이렇게 fgets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세 줄을 읽었죠. 세 줄을 읽은 다음에 이걸 좀 보기 좋게 우리가 에디팅을 해볼까요? 그 에코 다음에 줄바꿈 기호를 놓으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결과가. 이게 HTML, 우리가 이게 줄이 안 바뀌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요거를 제가 그 소위 파일 소스 보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소스 보기를. 왜냐하면 지금 줄이 안 바뀌어 있잖아요. 사실 줄이 안 바뀌어 있는 게 아니라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는 HTML 브라우저 상에서의 문제예요. HTML 브라우저 상에서는 텍스트가 있으면요, 텍스트 줄바꿈이 무시됩니다. 그러니까 한 줄에 다 써요. 그래서 줄바꿈이 되어 있는데도 그거 다 그 한 줄로 나왔던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요. 그렇지만 HTML 상에서 줄바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처럼 되어야죠. 지금 이렇게 줄바꿈 기호를 써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HTML 상에서도 이렇게 줄바꿈으로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한 줄 한 줄 몇 줄을 읽을지, 그런데 전체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조금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eof라는 파일 그 함수가 또 필요합니다. end of 파일의 약자예요. eof는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많이 쓰이는 그 약자인데, 즉 파일의 마지막 부분 end of file, 파일의 끝 부분을 가리켜 달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소위 그 점검해주는, 검사해주는 함수예요. 파일 엔드 포인터의 위치가 처음 시작이 아니라 끝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와 있으면은 true, 아니면 false예요. 자,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그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코드를 쓰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파일을 연 다음에 그 파일의 end of 파일에 도착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 while라는 문장을 써서 이 end of file이 아니면은 당연히 false겠죠. 근데 false에다가 이런 느낌표를 하면은 not이니까 true가 되고, 그러니까 아직 end of file이 도착 안 했으면 계속 한 줄 한 줄 읽으란 얘기예요. 언제까지? end of file이 true일 때까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false로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다 읽게 되는데 그 코드를 실행시키는 걸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즉 전체 그 모든 줄을 다 읽기 위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while not feof $myfile 그리고 줄을 바꿔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파일, myfile의 end of file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줄 읽고 그 다음엔 또 읽겠죠. 그 다음에 그 end of file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줄을 다 읽고 끝내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fget와 eof를 활용하면 되고요. 때때로 뭐 여러 가지 프로세싱이 가능한데 우리가 때때로 한 문자만 읽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fgetc예요. 캐릭터의 c겠죠. fgetc. 이것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end of file에 도착 안 했을 때까지 하나씩 문자를 달라 그러면은 처음부터까지 다 읽는 겁니다. 당연히. 그죠? 그렇지만은 적당한 그 위치에 그 줄바꿈 기호를 넣을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 오해하진 마세요. 이걸 fgetc로 했을 때는 이 br이라는 태그를 쓰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Ctrl S. 자, 다시 한번 제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페이지 소스를 보면은 줄바꿈이 사실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HTML 상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한 줄로 보여질 뿐입니다. fgetc도 마찬가지 이런 함수 호출된 후에 그 한 문자 한 문자씩 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